얘들아 안녕 나야. 네, 스트라이트 2강 9번 찍을 예정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진도 범위가 너무 많은지라 쌤이 좀 찍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강 9번 찍으면 굉장히 어려워. 만약에 너희가 한 번만에 이해하면 자, 천재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인데, 네, 그래도 차근차근 나랑 같이 하면 할만할 거야. 쫄지 말고 우리 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광펜은 다 쳐놨지 싶어요. 그죠? 자, 가보자. 왼절 괄호 한번 쳐보시고, 봐봐. 정보 패턴이야. 정보 패턴인데, 누구의 정보 패턴이냐면, 인간의 정신의 정보 패턴이래. 즉, 인간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정보 패턴으로 만들어 봤던 거죠. 인간 정신의 정보 패턴. 그것이 뭐 할 때 성공적으로 디지털 형태, 봐봐, 디지털 형태로 얘들아 우리 for instance 들어봤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instantiate란 단어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다 란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다. 지금 수동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럼 봐봐, 잠깐만. 인간의 정신 패턴, 인간의 정신의 정보 패턴, 인간의 정신 속에 정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디지털 형태로 구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인간의 정신의 정보 패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디지털 형태로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인간의 뇌가 디지털로 딱 복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the potential, 가능성이 arise, 발생을 해요. 어떨 가능성이 발생을 하냐면 투부정사할, 어디까지? 투부정사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투부정사가 이렇게 potential을 꾸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발생을 하냐면 만들 가능성이 발생해. 뭐를 만들어? 많은 수의 카피, 복제본이죠. 복제. 많은 수의 복제본이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죠?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자, 이 지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단어예요. 자율적 에이전트, 대리인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볼게. 자, 왼절은 이해가 됐죠? 왼절. 여긴 이해됐어?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인간 정신의 정보 패턴, 즉 인간이 뇌 속에서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디지털 형태로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치? 디지털 형태로 구현했다고 생각하면 돼. 인간의 뇌를. 자, 그랬을 때 어떨 가능성이 발생하냐면 많은 복제품들이 발생할 거래. 자율 대리인들의. 자, 괜찮아. 일단 있어봐. 자, 네 정보, 네 뇌 속에 정보가 돌아가는 거를 딱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그 안에 대리인들이 막 생겨 있는 거야. 대리인들. 나의 분신들. 걔네들이 복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발생한대. 잠깐만. 일단 들어와봐. 내려와봐. 자, 네 정보 패턴을 하나하나 담당하는 대리인이 생겨난 거야. 자, 계속 가보자. 각각의 레플리카,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복제품입니다. 아까 네 뇌의 정보 패턴의 일부가 복제됐다고 생각했거든? 잠깐만, 너의 각각의 복제품과 simulated, 여기 모조된 자아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복제품이나 모조된 자아죠. 자, 네 뇌 속에 어떤 대리인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 내 일을 대신하는 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김상은이라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만들어 보자면 서은솔 엄마로서의 대리인 한 명. 괜찮죠?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서의 대리인 한 명. 그리고 은갈치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서의 대리인 한 명. 그리고 또
와이프, 아내로서의 대리인 한 명. 이런 식으로 복제품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각각의 복제품과 모조된 자아. 자, 내 자아를 쪼갰다고 보면 돼요. 뇌 속에. 괜찮아요? 그게 디지털 형태로 나의 어떤 분신 같은 게 생겨난 거야. 자, 각각의 복제품과 모조된 자아는 그때 할 거래요. 할 수 있을 거래요. 수행할 수 있을 거래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래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여기 좀 꾸며주세요. 예전에는 요구했던 기능이요. 직접적인 통제를 요구했던 누구의, 자, 지금 인바디드라고 하면 구현하다, 인바디, 구현하다, 뭐 실제로 만들다 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어떤 구현된 실체가 있는 의식의 통제를 필요로 했던 그런 직접적인 통제를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얘들아, 내가 지난 시간 지문에서도 상은이가 바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전문적 능력들을 결제 선생이라든지 또 뭐 얘기했냐, 내가 결제 선생이라든지 클래스 카드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잖아. 비슷한 느낌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 클래스 카드가 일종의 나의 단어 관련 복제품인 거야. 분신인 거야. 모조된 자아. 자, 상은이는 아니지만 클래스 카드가 일종의 나의 대리인이자 분신이자 모방된 자아인 거죠. 그러면 이 단어 관련 상은이 대리인이 지금 잘 수행하고 있잖아, 기능을. 어떤 옛날에는 형태가 있는 의식,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상은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교쌤이 될 수도 있죠. 조교쌤 보고 내가 단어를 좀 감독하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 의식체의 직접적인 통제를 요구했던 그런 기능들을 지금 클카라는 단어 대리인이 잘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 분사구문 나옵니다. 만들어내고 낸다는 거죠. 뭐를요? 봐봐. 셀프가 자아잖아. 자아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아 집단. 자,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단어 대리인 누구라고? 단어 대리인은 클래스 카드. 결제 대리인 누구라고? 네, 결제 선생이요. 쌤 지금 클래스 카드하고 결제 선생한테 광고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치? 자, 아무튼 그러면 여러 자아들 집단이 생겨나는 거야, 내 머릿속에. 디지털 형태로 딱 구현하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얘들아, 여기 지금 투부정사의 결과적용법입니다. 그럼 자, 해석 이렇게 하죠. 해서 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잠깐만, 맥락 다시 잡아줄게. 자, 인간의 정신을 디지털 형태로 구현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어떤 가능성이 생긴다고? 자율 대리인들이 마구마구 카피본이 생겨난다고. 그치? 그럴 가능성이 생겨나. 그래서 각각의 복제품이나 모조된 자아, 즉 상은이의 단어 대리인, 결제 대리인, 이런 애들이 수행한대. 옛날에는 직접적인 컨트롤을 요구했던 그런 일들을 지가 알아서 잘 수행을 하는 거야. 그쵸? 예전에는 구현된 의식, 즉 사람이나 뭐 누군가가 딱 시켜야만 가능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하면서요? 자아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 멀티플라이, 배가 된대, 곱하기가 된대. 영향력과 펑셔널리티는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이 곱하기가 되면서요. 됐죠? 아주 좋다, 그치? 상은이는 학생 수가 10명일 때랑 100명일 때가 똑같은 상황인 거야. 나의 어떤 기능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거죠. 이 상은이의 단어 대리인과 결제 대리인 덕분에 그래요. 자, 누구의 곱하기가 되냐면, 옛날에 지금 author이라는 단어가 원래 글을 쓰는 작가가 하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글을 쓰다, 저작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면 만들어내다. 그러면 만들어내는 의식의 기능성과 영향력을 곱하기로 오만상
배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 효율성과 기능성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됐죠? 오케이. 이해됐지? 너희 천재야. 잘했어. 간다. 자, 자, contemporary culture, 현대 문화에서는 benefit, 혜택과 drawback, 뭐 단점 같은 거죠. 멀티태스킹 얘기가 나오네.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이 얘기가 왜 나오겠냐 얘들아. 봐봐. 지금 방금 이 글의 내용이 인간의 정신 패턴을 디지털 형태로 나누게 되면서, 그쵸? 그러면서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는 대리인들이 생겨난다 했지. 대리인들이 많이 생겨나.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어 대리인, 결제 대리인, 뭐 수업 대리인, 무슨 대리인,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죠? 결석 시 촬영하는 그 밴드 대리인도 있네, 그치? 자, 그런 대리인들이 마구마구 생겨나. 그러면 이게 결국엔 이게 뭐냐면요, 얘들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3번 문장에서 멀티태스킹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현대 문화에서는 그 혜택과 결점이, 뭐 단점이 멀티태스킹이에요. 즉, 자, 여기서 대리즈는 즉이죠. 즉, 의식을 나누는 거. 멀티태스킹에 대한 어떤 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여기 지금 콤마 쌍콤마 쳐가지고 괄호 쳐도 돼요. 왜냐면 지금 요거에 멀티태스킹의 장단점, 요 동사가 여기 are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너희가 굳이 여기를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일단 나는 읽을게. 자, 현대 문화에서요, 멀티태스킹의 장점과 단점이요. 즉, 어떤 거냐면 멀티태스킹이란 나누는 거야. 의식을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는 거야? 더 많이 나누는 거야.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렇게 나오죠. 동시에 한 가지 활동 그 이상으로 의식을 나누는 거. 이게 멀티태스킹인데, 이 멀티태스킹의 장점, 좋은 점과 단점이 지금 현대 문화상에서는 디스커스드 되고 있고 디베이티드 되고 있어. 그러니까 논란이 많다는 얘기죠. 맞을 수 있어, 얘들아. 실제로 어떻게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 이게 말이 안 돼, 얘들아.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 한 가지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해야 되지, 노래를 듣고 있다? 그게 더 집중이 잘 된다. 뻥치지 마, 얘들아. 너희 듣고 있잖아. 특히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인간은. 근데 뭐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스커스드 논의가 되고 있고, 디베이티드 토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실제 인간 생활에서는 그러한데요. 자, 이렇게 괄호 쳐봐. immersive가 실제로 몰입의란 뜻인데, 몰입의, 몰입하는, 이거 보통 이제 인터넷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3D 세상, 인터넷 세상.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푹 빠져들잖아. 특히 게임 같은 게임 세상 표현을 할 때 보통 immersiv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immersive에 당황하지 말고, 몰입하는 세상?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인터넷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좀 괄호 쳐서 뒤에서 꾸며볼게요. 몰입하는 세상에서는, 즉 AI가 장착되어진 그런 아바타로 가득 찬 몰입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쵸? 인터넷 세상에서는 자아가 가지고 있어. 지금 보시면 프레시던트는 예전의, 전례 있는 이란 뜻이고, 있는 전례가 없어. 전대 미문은 전례 없는, 전에 예시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죠. 좀 꾸며주세요. 잠깐만, 여기 지금 서술형 나올 급 하나 있네요. 서술형 하나 적어줬고. 자, 왜 서술형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이거 알 텐데 몇 번 한 적이 있거든. 뭐냐면 with 플러스 명사, 분사 나왔네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인터넷 세상에서는 가득 찬 AI로 장착된 그 아바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터넷 세상에서는 자아가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될 거래. 엄청난 능력, 전례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래. simultaneously, 동시에. 자, execute가 시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멀티플한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단어 대리인 따로 있고 결제 대리인 따로 있고 수업 대리인 따로 있고 무슨 대리인 따로 있으니까 멀티가 가능한 거야. 완벽하게. 근데 이 멀티가 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각각이 그것에 똑똑한 대리인입니다. 지금 여기 에이전트. 그것에 각각의 똑똑한 대리인들 각각이 할 수 있으면서 완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으면서 뭐에? 그 할당된 활동에.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되긴 되는데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향이 있어. 맞죠? 그러니까 한번 80%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치면 이게 100%의 완벽한 효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80% 정도만 성과를 내는 거야. 좀 부족하게 되죠. 근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각각의 대리인들이 완벽하게 완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 할당된 과제를 완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될 거란 얘기죠. 즉 멀티태스킹이 완벽하게 가능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율 대리인의 발달은, 얘들아 자율 대리인이라는 말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것이 빈칸할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1, 3, 4, 5번 중에 답이 뭔지 골라봐. 골랐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자율 대리인들이 각각의 영역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도와줄 거래 뭐 하는 걸, 여기 지금 2가 생략됐습니다. 성취하는 거. 얘들아 코익지스턴스 하면은 이건 공존이야, 공존. 멀티태스킹과 자, 요것과 요것의 공존을 성취하는 걸 가능하게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 요것도 맥락상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멀티태스킹 하면은 뭐 약간 좀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라면 자율대리인, 디지털 속의 자율대리인을 통하면 이제는 멀티태스킹도 되고 그 하나하나가 어텐션, 집중 정도가 디바이드가 나누다죠. 그럼 나눠지지 않은 완전한, 이게 결국에는 코가 간지러워. 완전 요 단어하고 요 단어가 맥락상 같아요. 요거죠? 그쵸? 각각의 자율 대리인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나눠지지 않은 관심, 즉 완전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괜찮죠? 잘했어. 진짜 어려운 지문이었어. 매년마다 이 지문을 소개할 때마다 아이들이 멘붕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좀 낫다, 그치? 자, 이렇게 쌤이 정리를 간단하게 했어. 이렇게 쉬운 내용이야, 그쵸? 네, 표현이 좀 낯설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18분 걸렸네요. 고생하셨습니다.